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하여 왕좌의 게임 시즌4의 5화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전편에서 데너리스는 성공적으로 노예 도시를 해방해 세력이 더 강대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노예들의 구세주가 되었고, 조프리를 살해한 혐의로 새끼 악마의 재판이 곧 열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새끼 악마를 제거하지 못해 안달입니다. 그 중에는 가족인 세르세이도 있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 장벽 밖에서는 새눈 까마귀를 찾으러 다니던 불안 일행이 나이트워치 배신자들에게 잡히고 마는데요. 다행히 존이 전투력이 강한 나이트워치들을 이끌고 곧 배신자들을 잡으러 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두 형제가 만날 수도 있겠는데요. 5화 시작할게요. 오늘은 킹스랜딩에서 조프리 동생 토맨이 왕위를 계승하는 날입니다. 조프리가 죽었으니 당연하게 동생인 토맨이 후계자가 되었는데요. 토맨은 마조리에게 흠뻑 빠졌는지 그녀가 날리는 추파에 피식피식 웃습니다. 순진한 토맨, 마조리에게 넘어갔네요. 세르세이는 그들의 눈빛 교환을 눈치채곤 마조리를 찾아가더니 토맨과의 혼사에 대해 논의합니다. 토맨같이 착한 사람은 반세기를 통치할 만한 좋은 왕이 될 거라 말하며 토맨에게 시집가 토맨을 잘 보필하라 말하는 세르세이. 세르세이는 마조리를 아주 싫어했던 것 같은데요.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세르세이. 결혼은 지체할 수 없는 일인데요. 봉황의식이 끝나고 세르세이를 찾은 타이윈은 향후의 계획에 대해 상의합니다. 말이 좋아 상의지 사실은 타이윈이 세르세이에게 명령하는 건데요. 2주 후 토메는 마조리와 결혼합니다. 최대한 빨리 두 가문을 끌어들이려 타이윈은 그 다음으로 2주 뒤 세르세이와 로라스경의 결혼식을 진행하려 합니다. 급하게 자식들을 두 가문에 시집 보내려는 타이윈, 목적이 있어서인데요. 왕실에서는 강철은행에 큰 빚을 진 상태입니다. 이 강철은행은 악명 높고 신뢰도 갑인 은행으로 아무리 타이윈이 세력과 권력이 있다 해도 여지없이 원칙대로 진행하는데요. 만약 성공적으로 부유한 티렐 가문을 끌어들이면 채무 문제를 잠시 완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조프리의 사망 소식이 데너리스에게 전해지자 바리스탄경은 지금이 킹스랜딩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라며 거세병 8,000과 차남 용병단 2,000명이 탈배가 마련되어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일전에 데너리스가 해방한 노예 도시의 병사들이 전부 데너리스를 따랐잖아요. 지금 그 도시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다시 자유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데너리스에게 복수를 하고자 재정비 중이라 합니다. 수호자 조라의 권유에 데너리스는 잠시 킹스랜딩을 가지 않기로 결심하는데요. 노예들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면서 어찌 7왕국을 통치할 수 있겠냐 말하는 데너리스. 지금의 급선무는 단 하나, 모든 노예 도시를 제대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어 화면은 산사와 새끼손가락에게로 바뀌고 새끼손가락의 계획대로 둘은 순리롭게 캐톨린 동생 리사의 성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잠깐, 리사는 사람들 앞에서 아들에게 젖을 먹이던 그 여자입니다. 남편은 킹스랜딩의 전 수상이었는데 소문에 라니스터가에 의해 독살된 후로 정신이 약간 이상해진 듯 합니다. 이제 타이윈의 계획대로 새끼손가락과 리사는 곧 결혼하여 두 가문의 세력을 모으게 됩니다. 리사는 산사를 반갑게 맞이하긴 하지만 왠지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요. 산사와 아들 로빈이 나가자 리사는 바로 새끼손가락에 달려들어 키스를 하면서 오늘 밤에 당장 혼인식을 치르고 싶어 합니다. 대화 중 아주 오래전부터 리사는 새끼손가락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데요. 남편을 독살한 것도 그녀가 한 짓입니다. 그것을 지시한 배후는 새끼손가락이었는데요. 결국 당일 밤 식을 올리는 리사와 새끼손가락. 신혼이니 당연히 첫날 밤을 치러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름이 새끼손가락일 뿐이지 그의 실력은 대단한데요. 첫날 밤을 치른 뒤 리사는 산사를 찾아옵니다. 산사의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려나 했는데 리사는 산사를 추궁하며 새끼손가락이 과하게 산사를 보호하는 것 같다며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건지 캐묻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전부터 새끼손가락은 캐톨린을 사랑해왔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리사는 아예 산사를 미성년인 아들 로빈과 결혼시키려 하는데요. 어렵게 킹스랜딩을 도망쳐 나왔지만 산사는 또 남에게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게 되네요. 이와 동시에 제이미의 부탁으로 킹스랜딩을 떠나 산사를 찾아 나선 브리엔네. 그녀는 산사가 리산의 성에 머물고 있음을 모른 채 혹시라도 산사가 킹스랜딩을 탈출해 존과 연락을 취했길 바라면서 장벽으로 향합니다.
산사를 찾아가는 길에 브리엔느와 새끼 악마의 종자 포드릭은 우정을 넘어서는 사이가 되는데요. 지금은 브리엔느의 종자가 된 포드릭. 새끼 악마의 종자를 하면서 심부름이나 음식 준비 같은 것을 해온 포드릭은 말도 잘 못탔습니다. 그녀가 포드릭에 떠나도 좋다고 말했지만 중심 있는 그는 끝까지 떠나지 않고 브리엔느 곁을 지키는데요. 이어 화면이 바뀌고 장벽 밖에서 브란 일행은 나이트워치 배신자들에게 잡혔는데 그들 중 한 놈이 조젠 누나 미라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녀를 묶어놓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놀이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조젠은 전혀 당황해하지 않은 채 침착하게 대응하는데요. 워그 능력을 가진 조젠이 이미 워그 능력으로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이러듯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밤 놈이 죽을 거라 말하는 조젠의 이놈 봐라 웃기는 자식이네 라며 조젠을 혼내려는데 밖에서 나이트 워치들이 공격해왔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번에 존이 거느린 대원들은 하나같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로 손쉽게 배신자들을 처리했는데요. 그러나 사실상 잠재적 위험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루즈볼튼의 부하 로크입니다. 불안을 생포해 신속히 현장을 벗어나려는 로크에 불안은 워그 능력을 이용해 호도르의 몸에 빙이 되고 체격이 큰 호도르는 속박에서 벗어난 뒤 로크를 뒤쫓아가 무시무시한 괴력으로 맨손으로 로크의 머리를 터뜨려 죽입니다. 불안이 싸움은 잘 못하지만 호도르의 빙이 되니 어마어마한데요. 아무튼 불안 일행은 위험에서 벗어나고 조제는 불안더러 빨리 현장을 뜨게 합니다. 존과 상봉하게 되면 존은 절대 불안이 위험을 무릅쓰고 새눈 까마귀를 찾으러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불안은 슬픔을 뒤로한 채 떠나고 두 형제는 이렇게 바로 옆에 있지만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존과 대원들은 열심히 싸워 끝내 나이트워치 배신자들을 전멸하여 임무를 완수하죠. 아쉬운 것은 헤어진 지 오래된 동생 브란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존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스토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다음 화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